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TNL입니다. 요즘 수출 데이터가 좋아서 텔레그램에서도 한 번씩 소개되는 종목인데요. 저도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상처에 바르는 밴드가 있잖아요. 그 수분 밴드를 하는 기업이라서 제가 뭐 특별히 이게 막 뛰어나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지나쳤던 종목인데 요즘 데이터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사진 않아서도 공부는 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TNL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에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와서 지금 주가도 한번 점프업을 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TNL이 어떤 회사인지 제가 정리한 선에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NL의 주요 제품으로는 창상피복제와 정형외과용 고정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실 것은 비중이 큰 하이드로콜로이드와 그리고 마이크로니들 8% 정도 이것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긴 한데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비중이 낮잖아요. 비중이 낮다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 거죠. 그리고 폴리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지 않죠. 22년, 23년 거의 똑같은데요. 결국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하이드로콜로이드가 매출이 거의 3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 니들 또한 여기서 100% 정도 성장 그리고 100%보다 좀 더 덜 성장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하이드로콜로이드가 뭐냐 라고 해서 이제 TNL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밴드 형식으로 있으면은 상처 부위에 이렇게 바르는 수분 밴드이죠. 이 수분 밴드를 하면은 상처를 기존 데일 밴드나 이런 것과는 달리 습한 상태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흉터를 안 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밴드가 마이티 패치라고 미국 브랜드의 ODM 업체로 지금 판매 중인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제품의 특징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습기는 투과되고 그리고 삼출물은 흡수하고요. 그리고 흉터 발생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연하여 굴곡진 부분에도 잘 밀착이 되고요. 이렇게 적절하게 습도 있는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게 이 밴드의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이티 패치라는 건데요. 히어로 코스메틱이라는 브랜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존에서 여드름 패치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드로콜로이드 패치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 미국에서 1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 진출이 어느 정도까지 됐냐, 지금 침투율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것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마이티 패치가 히어로 코스메틱사에서 파는 제품인데 여기에 ODM 업체가 TNL이고요. 이 히어로 코스메틱은 바로 C&D사가 인수한 브랜드입니다. 결국 TNL의 고객사는 이 C&D인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비자에게 가는 제품들은 저는 구글 트렌드로 항상 검색을 해보거든요. 이거는 마이티 패치를 가지고 구글 트렌드 검색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만큼 제품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이 구글 트렌드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트렌드이고 이거는 현재 미국 트렌드. 미국 트렌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은 없고 약간 플랫한 느낌이 있네요. 거기에 플러스 이거는 캐나다 쪽의 트렌드인데요. 그 주담통화나 그런 IR 자료들을 봤을 때 C&D사가 유럽 40개국에 진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유럽은 잘 돼가고 있냐? 그런 질문에 대답으로 오히려 유럽보다 캐나다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걸 봐가지고 캐나다 쪽의 트렌드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캐나다 쪽에서도 확실히 이렇게 인지도가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C&D사가 결국 히어로 코스메틱의 마이티 패치를 글로벌리하게 확장을 시키고 있는 국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점점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요 고객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C&D사이고요. 이 C&D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C&D사의 유통망이 있을 거잖아요. 이 유통망의 침투율이 지금 20%다라고 소통을 해왔었는데 올 초에는 70%라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C&D사의 유통망은 30% 정도 더 확장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C&D사의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제가 적었는데 사라졌네요. 좀 이따 확인하고 다시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중해제약에 3% 나가고 있고요. 대용제약에 6%, 니코메디칼에 7%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40개국의 마이티 패치 신규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유럽 4개국에 지금 먼저 진출하기 시작을 했고요. 뭐 그리스,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진출했는데 24년 6월 기준으로는 오더 전이라고 IR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70% 침투율은 이 CND사의 유통망이잖아요. 하지만 미국 전역에 이 여드름 패치, 마이티 패치가 얼마나 퍼졌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미국 가구의 여드름 치료제 부문 침투율이 2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히어로의 침투율은 6.4%. 그러니까 이 히어로의 침투율이 6.4%니까 결국 여기를 히어로가 절반 정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50% 이상이 성장할 수도 있고, 또 미국 가구가 점점 여드름 치료제가 좋다라고 미국에서 소문이 나다 보면은 미국 가구의 침투율이 또 높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어로 브랜드가 이렇게 유럽으로 진출하고 있다 해서 미국은 다 성장했냐? 그게 아니라 미국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지금 40개국에 추가로 나갈 예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블로그들을 막 찾아보면은 CND사의 컨컬 내용이 있어요. 그 CND사의 컨컬 내용을 요약해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블로그로 한번 CND 컨컬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캐파를 정리했는데요. 이 캐파는 지금 그 공시에는 잘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들을 찾고 정리를 해본 결과, 청상 피복제 같은 경우에는 52시간 기준, 그러니까 법적 근로 허용 시간 있죠. 이 기준으로 1250억 정도 그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 OT로 24시간 2교대로 풀로 돌렸을 때 2200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니들 같은 경우에는 160억인데 OT로 풀캐파로 돌렸을 때는 240억까지 생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4개 라인을 더 추가로 증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다. 공간이 있는데 아직 증설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만약 라인 한 개당 얼마나 늘어날 수 있냐? 라인 한 개당 250억씩. 그러니까 현재가 1250억인데 증설이 만약 다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1000억 정도 더 플러스를 시킬 수 있는 공장의 부지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뭐 당장에 하진 않을 거고, 앞으로 수요에 맞춰서 부족하면 조금씩 계속 증설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죠. 그리고 또 슬로베니아의 대마 추출 패치가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12월 말에 설립을 완료를 했고 6월에 가동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패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가이던스는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들어간 설비가 한국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250억 원 정도의 캐파 수준의 설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잘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2월 이후에도 250억 이상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솔직히 진짜 꿈인 것 같고, 지금 유럽도 시작한다고 하지만 그게 오더가 전이고 또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슬로베니아에 250억 풀캐파로 돌리기에는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TNL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채널이 아마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기 때문에 무엇에 영향을 받냐? 불프,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상반기에 재고를 축적을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것을 소진시키는 그런 식으로 좀 약간의 계절적인 특성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이 4분기에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곳에서 상고 하저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제 상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풀프나 크리스마스 때문에 상반기에 물건이 주문이 많이 들어가서 재고를 축적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소진을 시키는 패턴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4분기에 떨어진 이유는 4분기에 성과급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급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회사 이제 가이던스 상으로는 1년에 그래도 30% 마진율을 유지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회사의 성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분기든 아니면 연도 기준으로든 YOY를 비교를 해서 봐야 된다. 전분기 대비 비교를 해서 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좀 보면은 이제 TNL이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출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그래서 수출이 뭐 많이 늘었다 줄었다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따른 주담 통화 내용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이 가면은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재무적인 특성을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제 제가 전 영상에서 헤게모니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서는 이익 성장률을 보죠. 이익 성장률과 매출액 성장률, 이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출액 성장률보다 위에 있을 때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YOY 지표이고요. YOY 지표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안 좋으면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이게 그래프가 한 번씩 탁탁 튀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기 썩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이게 1000% 때문에 막 그러긴 한데 이것도 0에서 200%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공간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성장률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이제 회사 측 얘기로는 이때 성과급 지급률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성과급을 지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지난 시간에 찍었던 리포트에 의하면은 이제 이 회사가 회계문 유지를 하고 있냐라는 것은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출액 성장률을 넘고 있을 때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게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성과급 지급 같은 걸로 인해서 일시적인 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물론 여기 1분기엔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아직은 회계문을 좀 지니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가 또 요즘 관세가 되게 핫하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관세가 핫한데 관세의 영향을 또 안 받는다고 해요. 보편 관세가 10% 정도 붙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회사가 관세가 10%가 부과되면은 이 회사의 제품을 사가는 쪽에서 관세를 내기 때문에 회사의 영업이익률에 훼손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조회사 치고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3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높지 않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30% 정도인데 이게 고객사, 그러니까 이걸 팔고 있는 히어로 코스메틱은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져가는 30%가 그렇게 고객사한테 부담이 안 되는 수치다 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수주잔고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 1등이니까 뭐 팔리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점점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C&D에서도 이 마이티 패치의 성장을 계속 성장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부문별 수주 잔고 합계를 보시면은 이 국내 창상 피복제와 해외 창상 피복제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되게 성장이 좀 작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스킨케어의 선진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는 약간 좀 포화 시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킨 쪽으로는 해외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이고 국내는 좀 포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내 수주잔고는 그냥 그렇게 썩 드라마틱하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연단위인데 연단위로 보면은 확실히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국내는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도드라지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에도 23년 이렇게 커가는데, 방금 거는 연도 자료였고요. 이거는 분기 자료인데 분기에 올해 게 좀 나와 있어가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도 확실히 커가는 게 보이죠. 캐나다나 뭐 유럽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성장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정말 엄청나죠. 이 1월에 완전 단가와 수출 금액 모든 게 다 이렇게 꼭지가 나왔고 1월에 주가가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점프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기업 한번 봐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보는 제가 참 원망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재무 전반적인 것을 보면은 24년에는 1,700억 정도 할 거다라고 컨센서스가 나온 상황이고요. 25년에는 2,2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26년에 2,500억인데 이 회사의 가이던스가 뭐냐면은 매년 20% 성장이에요. 매년 20% 성장인데 25년에 2,200억 정도는 저희가 처음에 이 회사의 캐파를 말씀드렸을 때 풀 캐파로 했을 때 청상피복제가 2,200억 정도까지 생산이 가능한 수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이 2,200억 정도는 충분히 그 도달 가능할 수 있는 매출액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20% 성장은 이제 2,500억이거든요. 이 2,500억까지 하려면은 증설이 필요한데, 증설이 아까 한 라인 하나에 250억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250억 증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슬로베니아에 250억 정도의 매출 그게 성장을 해가지고 계약가 되면서 이걸 커버를 할 것이냐, 이건 이제 26년에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던스대로 20% 성장을 잡았고 거기에 따른 30% 정도의 마진율을 잡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증권사의 가이던스고 실제로도 매출액은 1,748억인가 그 정도에서 거의 일치하게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이것보다 좀 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카펙스가 올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25년에는 지금 회사에서 따로 특별히
특별히 증설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24년에 증설이 한번 6월에 완료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슬로베니아 쪽에서도 거의 작년에 비용을 지출 다 해놔가지고 올해 쪽에는 카페스는 없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어들인 돈들이 거의 다 FCF로 남고 있는데요. 잉여의 현금 흐름이 남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시총이 얼마냐? 한 6천억 정도 지금 올랐어요. 6천억 정도 올랐는데 이게 좀 제가 좀 미리 봤었으면은 작년에만 봤었어도 거의 4천억 정도의 이 회사를 줄 수 있었는데 지금 6천억이니까 약간 이렇게 이제 성장률까지 고려를 하면은 안전마진이 좀 사라진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앞으로 이 회사가 2,500억 그리고 또 다음에 20% 성장을 하려면 더 많은 생산 라인이 필요한데 그건 또 증설을 해야 되니까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밸류가 딱 적당하긴 한데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보시면은 25년에 2,200억 정도 가이던스 목표를 했고 여기에 영업이익이 700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멀티플을 거의 12에서 17 정도, 평균 15 정도 갖고 있는데요. 15에 750억 정도 하면은 얼마인가요? 거의 1조가 넘어가죠. 1조가 넘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실제로 될진 모르겠고 일단 뭐 이렇게까지 밸류가 다 나오면은 참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지금 가격도 괜찮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약간 좀 아쉽다. 왜냐면은 제조회사라서 이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은 결국 뭐가 필요하냐? 캐파가 필요한데 이 캐파 증설을 정말 많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는 또 다른 얘기라서 이게 좀 정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만약 캐파가 좀 여유롭고 앞으로 성장할 룸이 좀 되게 많이 남아 있어. 그러면은 남은 캐파를 채우면서 성장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증설도 타이밍 좋게 하면은 증설하면서 캐파를 채울 수 있는데 지금 25년에는 약간 풀 캐파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6년으로 가기 위해서는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 25년은 증설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26년에 2,500억의 매출을 어떻게 채울지 이게 좀 약간 좀 의문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수출 데이터는 1월에 엄청 폭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고요. 미국만 해서 그냥 끝이라고 볼 수도 있죠. 독일, 캐나다라고 하는데 엄청 미미해요. 미미한데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월이었고 1월 그래서 주가가 폭발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TNL을 보았는데요. TNL 참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참 좋은 회사이고 제조업인데 영업이익률 30%까지 가져간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제품이 아마존 1위를 하고 있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쭉쭉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 TNL의 생각처럼 계획처럼 앞으로 항상 20% 정도 성장을 하는 그런 멋진 TNL의 모습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에 대한 거는 저는 약간 아직은 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뭐 앞으로 살 수도 있고 뭐 안 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뭐 특별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이면 틀림없고 앞으로 뭐 남아있는 부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끝날 회사는 아니다. 그거만큼은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고 시장 룸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잘 기다리다 보면은 더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존버개미 조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